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조셉 머피가 지었고 김미옥 씨가 옮긴 미래 지식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은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이 챕터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항상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빈곤이 아니라 부의 아이디어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풍요롭고 행복하고 밝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충만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확대하며 발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자신을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것들로 둘러쌀 능력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겨우 생계를 꾸려갈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장에서 당신은 돈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당신은 항상 남아 돌아갈 정도의 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당신의 소망을 의심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심오한 차원에서 당신의 그런 소망은 더 충만하고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영위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적 요구이며 그저 좋은 일일 뿐 아니라 매우 좋은 일입니다. 돈은 상징이다. 돈은 교환의 상징입니다. 당신에게 돈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할 뿐 아니라 아름다움과 사치, 풍요와 세련됨을 상징합니다. 돈은 또한 국가의 경제 건전성을 상징합니다. 혈액이 몸속을 자유롭게 순환하고 있을 때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의 삶에 돈이 자유롭게 순환하고 있을 때 당신은 경제적으로 건강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금고에 넣어두고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들은 경제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돈이 교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나 장소에서 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금과 은은 물론이고 때로는 소금과 옥, 여러 종류의 장신구가 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부는 대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의 수로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화폐나 기타 유통증권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계산서를 지불하기 위해 양을 데리고 다니기보다는 수표를 쓰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부에 이르는 왕도, 당신이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모든 종류의 부, 즉 정신적, 심적, 금전적인 부에 이르는 왕도로 가는 지도를 가진 셈입니다. 마음의 법칙을 배우는 수고를 한 사람은 자신이 결코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나 주식시장의 불황, 경기 부진, 파업, 급성 인플레이션, 전쟁 같은 상황과 무관하게 자신은 항상 여유 있는 생활을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잠재의식은 항상 그녀를 궁핍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돈이 흘러 넘치고 있으며 항상 남아 돌아갈 정도의 돈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내일 재정적 붕괴가 일어나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되어버리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부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를 무사히 넘길 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이 장을 읽으면서 당신은 나는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이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또는 공공연히 돈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흔히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일컫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라고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가난에 특별한 미덕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비열한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패턴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과 조화로운 삶.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는 파산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혼란스러운 생각과 신경 과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만을 사랑하면 당신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과 권위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권력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탐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로지 돈만을 탐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돈뿐이다. 그러니 오로지 돈을 긁어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그 외의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라고 말한다면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신은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됩니다. 당신은 또한 마음의 평화와 조화, 사랑, 기쁨, 완전한 건강에 대한 욕망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돈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열심히 노력한 후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돈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진실하게 표현하거나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지위에 오르는 것, 아름다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에 기여하는 기쁨 같은 것도 바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을 배우면 100만 달러, 아니 수백만 달러라도 바라는 대로 얻을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와 조화, 완전한 건강, 완전한 표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마음의 병,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가난은 마음의 병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병들게 되면 자신에게 어딘가 잘못된 데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도움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 항상 충분한 돈이 순환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어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생명 원리라는 욕구는 성장과 확장, 더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추한 집에 살고 누더기 옷을 입고 굶주려가며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하고 부유하며 성공적인 삶을 누려야 합니다. 결코 돈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돈에 관한 좋지 못한 생각과 미신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깨끗이 씻어내세요. 절대로 돈을 악이라거나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비난하면 돈의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비난하는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신이 비난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돈을 늘리는 체험을 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음과 같은 말을 하세요.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이고도 분별 있게 사용합니다. 돈은 항상 나의 삶에 순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풀어놓고 있으며 돈은 놀랄 만큼 증식하여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눈사태와도 같이 나에게 흘러듭니다. 나는 돈을 좋은 일에만 사용합니다. 나는 나의 행복과 나의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과학적 사상가가 돈을 보는 방법. 예를 들면 금이나 은, 구리, 철, 광맥을 땅속에서 발견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런 것을 악이라고 말하나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모든 악은 인간의 무지와 몰희에 그릇된 인생관, 잠재의식의 오용에서 비롯됩니다. 돈은 단지 상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납이나 주석 같은 금속을 교환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다임, 10센트 은화와 쿼터, 25센트 경화는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그것들을 더 저렴한 금속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쿼터를 만드는 데 사용된 금속이 그보다 훨씬 값어치가 없더라도 1쿼터의 가치는 여전히 25센트입니다. 물리학자는 다른 두 금속 간의 유일한 차이는 금속 원자의 소립자 수와 종류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금속의 소립자 흐름을 정한다면 그 금속을 다른 금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비금속에서 금을 만들어내려는 연금술사의 꿈은 지금 실현 단계에 있습니다. 금은 더 이상 납보다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금과 납은 그저 다른 성질을 지닌 다른 물질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납보다 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금이 특별히 귀중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부에 대한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려면 낮이나 밤이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번영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세요. 시기와 질투는 부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세요. 더러운 부라거나 돈을 경멸한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가 비난하는 것은 잃게 되니까요. 돈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필요한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 몇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는 내게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연과학 과목을 수강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의대 학비를 감당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없는 고학생으로 동네 전문병원의 진료실을 청소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땅에 심어진 씨앗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고 설명하고 식물의 씨앗에서 교훈을 얻어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자신의 잠재의식에 심으면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밤마다 잠들기 전에 자기 이름이 대문자로 뚜렷이 쓰여 있는 의사 면허증을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그는 쉽사리 면허증의 이미지를 뚜렷하고 상세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 벽에 걸린 면허증 액자의 먼지를 털고 닦는 것이 그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청소를 하는 동안 면허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약 4개월 동안 매일 밤 줄곧 이 마음의 그림을 계속해 그리자 마침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청소하던 진료실에 있는 의사 한 사람이 자신의 조수가 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의사는 그에게 조수 양성소에서 다양한 의료기술을 배우게 하여 자신의 조수로 채용했습니다. 기구의 소독 방법과 피하 주사 방법, 기타 여러 가지 응급조치 등을 교육해서 조수로 채용했습니다. 그는 이 소년의 재능과 결심에 매우 감동한 나머지 그 후에 그가 의과대학에 진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이 소년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명확한 결과를 안다면 이미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셈이다 라는 오래된 법칙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소년이 바라는 결과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의사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상상하고 눈으로 보며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디어와 더불어 살고 그것을 지속하며 그것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디어는 그의 상상을 통해 잠재의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 확신이 그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이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 당신이 큰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충분한 봉급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당신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용주에 대해 마음속으로 적의를 품게 되면 당신은 잠재의식적으로 회사에 모질게 대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진전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신의 상관이 너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을 해고시킨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상관은 단지 당신의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확인한 도구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의 일례입니다. 여기서 작용이란 당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반작용이란 당신의 잠재의식의 반응을 말합니다. 부에 이르는 길에 있는 장애물과 방해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누구든 사기꾼이 분명하다는 말로 남을 욕하는 말을 가끔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금전적으로 곤란하거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공하여 지금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옛 친구들을 시기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곤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친구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그들의 부를 저주하면 그로 인해 자신의 부와 성공이 달아나 버리게 되니까요. 당신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가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구하고 있는 것을 멀리 쫓아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모순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부가 지금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녀석의 부는 더럽고 사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부를 기뻐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세요. 안전한 투자를 하는 방법. 투자에 관한 지혜를 구한다거나 자신이 가진 주식이나 채권에 관해 걱정이 된다면 조용히 무한한 지성이 나의 모든 금융거래를 지배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잘 되어갈 것이다 라고 단언하세요. 완벽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자주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현명한 투자를 하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한 증권이나 소지 주권을 팔고 싶은 기분이 들 것이므로 그만큼 손실을 보전하게 됩니다. 공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대형 상점에는 도난을 방지하려고 매장 감시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공짜로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결핍과 부자유라는 마음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그들은 스스로 평화와 조화, 신념, 정직, 고결, 선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인격, 품격, 사회적인 지위, 마음의 평화의 상실 등 모든 종류의 상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급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며 자신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속으로 자신의 잠재의식의 힘에 요구하여 진정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일자리도 얻고 풍요로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정직과 결백, 인내에 의해 자기 스스로나 사회에 떳떳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 자유와 안락과 부를 항상 누리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힘, 즉 당신의 생각이나 상상의 창조적인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세요. 부를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은 그 자체를 표현하는 수학과 역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풍요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실현됩니다. 날마다 이런 말을 긍정하여 당신의 마음속에 써 넣으세요. 나의 잠재의식의 무한한 부와 나는 하나입니다. 부유하고 행복하며 성공하게 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나에게 흘러들어 자유롭고 풍부하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참된 가치를 알고 있으며 나의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나는 놀랄 만한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기억할 만한 요점. 네,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조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필요한 돈은 전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